예, 그 한국통일 연방모형 39번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조선반도 한반도 재분할론과 세계 지정학적 그레이트 게임과 민주화라는 여기 제목이고요. 여기에 대처하기 위한 우리 스칸디나비아 정치 모델, 즉 독일 스위스 정치 모델을 수입해야 된다. 이제 여기 이제 제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첫 번째 한반도 재분할론이 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최악의 상태죠. 두 번째, 우리의 주적은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손이다. 세 번째, 여기에 따른 우리의 대안은 과연 무엇인가? 네 번째, 윤석열 정부 타도를 해야 되고요. 다섯 번째, 이재명 정권을 꼭 수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국통일연방모형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강의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여기에 대한 결론부터 우리가 상정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지금 현재는 우리 그 한국이, 즉 조선반도가 한반도라 그러죠. 남과 북이 38선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제 대치하고 있고, 분열된 지 약 한 70년을 지금 현재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서 북한 정권이 붕괴되어 가지고 북한이 어수선한 틈에 만약에 한경도에 있는 연해주에서 러시아가 한경도를 점령했을 경우 가정이 가능하죠. 더불어서 지금 이제 중국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중국이 지금 현재 평양 정부를 접수하는 것을 또 우리가 가정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이유는 비록 지금 현재는 중국과 러시아가 같은 그 사회주의 국가이지만 또 한편 중국과 러시아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국경 문제와 더불어서 중국과 러시아는 서로 경쟁하게 되는 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일본에서 줄기차게 지금 현재 그 야마토 정권이라 하면은 BC 3, 4세기부터 그 AD 3세기까지 약 한 600년에 걸쳐서 끊임없이 뭐냐면은 우리 그 조선 반도에 있었던 세력들이 일본을 건너 가지고 일본을 뭐냐면 개척하고 있는 시기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원한이 매우 많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일본은 이후에 일본 서기를 집필하면서 그 임나 일본부를 끌어들여 가지고 끊임없이 한반도 조선반도를 점령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을 야마토 정권 이래로 지금까지 줄기차게 지금 현재 최근자의 20세기 들어와서 정한론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뭐냐면은 조선반도의 남부를 그 분할하고 싶어하는 그런 것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속내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일본의 임나 일본부서를 바탕으로 하는 요번에 전라도 그 천년사에 나와 있는 그 집필진들이 바로 일본 친일 사기에 쩌들은 놈들이 우리나라의 그 정부의 지방 정부의 돈을 받아 가지고 약 48억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48억을 받아 가지고 집필했다는 것이 고작 임나 일본부서를 주장하는 걸 동조하는 그런 아주 사악한 뭐냐면 친일 매국노 그 학자들인 것입니다. 여기에 뭐냐면은 이 전남대라든지 전북대 교수들을 위시하여
거기에 있는 수많은 그 지필진들이 돈을 받아먹고 거짓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한반도 재분할론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예전에 오늘 이렇게 적어 본 건데요. 이 한반도 재분할론입니다. 한반도 재분할론. 조선반도 재분할론이라고 하는데 정확하게는 조선반도 재분할론이라고 해야 되겠죠. 한경도 지방에서는 러시아가 점령을 하고요. 평양과 평안도는 뭐냐면은 중국이 점령하고, 지금 현재 전라도 천연 사이에 놓여져 있는 지역은 일본 놈들이 뭐냐면은 지금 현재 들어오려고 하는 곳이죠. 그리고 그 나머지는 지금 현재 미국이 지금 현재 현재도 미군 기지가 있기 때문에 용산, 오산을 비롯해서 여기에 미군이 뭐냐면 지금 주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뭐냐면은 사분할론이 앞으로 재분할되지 않으라는 법이 없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의 우리가 우크라이나 문제를 보면서도 결국은 러시아가 평창 정책을 성공한 케이스가 되었고 푸틴의 승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점령지가 바로 거기가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들이 차지해야 되는 고토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러시아가 한경도로 들어오는 이유는 오랜 그 경쟁 관계에 있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전술적으로 한경도에 들어와서 중국의 평창 정책을 견제하기 위해서도 러시아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우크라이나의 문제를 보더라도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를 점령하고 있는 러시아에는 바로 과거에 러시아 땅이라고 러시아인들은 알고 있고, 또 러시아의 정서 속에서는 거기가 뭐냐면 러시아라고 생각하고 있고 70% 이상이 뭐냐면 러시아인들이 살고 있고 러시아 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국가가 어떻게 뭐냐면 분열되어서 이렇게 고착화 되는가를 우리가 지금 현재도 눈을 똑똑히 보고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반도 재분할론, 이거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태고사를 재발견하는 이름으로 우리가 한국 문명사를 뭐냐면은 만들어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미 중국 문명사는 뭐냐면은 따로 있고 일본 문명사도 따로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국 문명사를 뭐냐면 태고사의 재발견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상고사부터 고대사까지 이렇게 뭐냐면은 점일청 하나하나 우리 이 학자들이 공부를 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고사의 재발견이라는 바탕 위에서 우리가 순다대륙 순다환인에서부터 그 다음에 북방 천축 지역에서 천축대륙에서 천축환인들이 광명의 시대를 맞이하면서부터 우리가 방구환인, 그 다음에 제스환인, 당군천재, 배달환웅 당군천재 이르기까지, 그리고 부여 고구려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어떻게 전략적으로 우리가 대처해 가야 되는가를 우리가 공부를 하지 않고서는, 역사를 공부하지 않고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한반도 조선반도 재분할이라는 이름으로 오늘 이렇게 글을 한번 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글을 쓴 거니까 한번 정리를 하고 다시 한번 부연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세계 지정학적 그레이트 게임과 민주화라는 이름으로, 자, 먼저 첫 번째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의 주적은 중국이라는 것이에요. 중국, 그 다음에 러시아, 세 번째가 일본, 네 번째가 미국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의미를 뭐냐면은 한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한반도 재분할에 따른 준비가 우리가 필요로 한데, 러시아가 한경도를 진출한다는 것이죠. 러시아가 한경도를 진출하는 것은 오랜 뭐냐면은 중국과의 경쟁 관계에 있기 때문에 중국의 평창 정책에 의해서 러시아가 한경도를 뭐냐면은 나진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나진항이 중국이 지금 현재
진출해가 있는데, 여기에 지금 이제 러시아가 눈에 가시가 되죠. 그래서 이 러시아가 한경도를 진출하게 될 것이고요. 일본은 야마토 정권 이래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에 뭐냐면 일본이 임나 일본부서를 주장하면서 끊임없이 한반도에 진출해야 되는 이유가 일본이 기본적으로 대륙 진출을 하기 위해서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대마도만 가지고는 되지 않기 때문에 조선반도의 남부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중국은 뭐냐면은 오랜 동안 그 공대로 왔던 중국의 평양 진출이 바로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당연히 지금 이제 미국의 용산, 오산 미군 기지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뭐냐면은 이 미국의 입김도 당연히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전반적으로 이해를 하면서 생각을 해야 될 것이고요. 세 번째는 여기에 대한 그러면 대안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자, 지금 현재는 우리가 한국의 민주화를 말아먹었던 문재인과 이낙연이가 사질러 놓은 이 그 윤석열의 정권에 해 가지고 우리 한국의 민주화가 지금 이제 엄청나게 후퇴를 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곧 몰락할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은 우리 한국 사회가 그동안에 독재와 맞서면서 민주화가 신장돼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속에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윤석열은 비참한 만료를 맛보게 될 것이고 윤석열과 더불어서 뭐냐면 이건희는 앞으로의 단두대에 서야 될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서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한국을 앞으로 그럼 우리는 어떻게 갈 것이냐, 이런 것인데 바로 이런 그 윤석열 정부 같은 이 무도한 정권이 지금 이제 검찰 구태타 쓰레기에서 지금 한국의 민주화가 지금 이제 말살되고 있는 이 과정에서도 우리는 공부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 지식인들은 새로운 준비를 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통일연방 모형을 저도 이렇게 그 제목을 달아서 이렇게 오늘도 세 번째 뭐냐면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서는 기본적으로 결론부터 말하면 한국의 민주공화정으로서의 이것을 우리가 탈중앙화해야 된다는 것이죠. 탈중앙화 한다는 것은 분권화해야 된다는 것이고, 분권은 자율성을 강조하는 것이고, 자율화는 관계성을 강조하는데, 관계성은 바로 네트워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지시하고 명령하고 업하고 착취하는 구조에서 벗어나가지고 협력하고 연대하고 협동하고 보완하는 관계로 뭐냐면 우리가 발전 모델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위해서는 탈중앙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번에 검찰 구태타 세력과 뭐냐면은 독점 카르텔 재벌들을 과감하게 뭐냐면 칼질을 해야 됩니다. 이재명 정권이 들어오면은 이것을 칼질하지 않고서는 우리 한국 사회가 새로운 뭐냐면 모델을 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탈중앙화를 해야 되고, 탈중앙화 한다는 것은 중앙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 중앙을 서울을 살려놓고 뭐냐면 지방 분권을 한다는 지방 자치적인 요소가 아니라 아예 중앙 자체를 없애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대도 없애야 되고요. 서울대와 각 도에 있는 국립대가 또 같은 동일한 수준으로 뭐냐면 바꿔야 되고, 사법개혁 같은 것도 뭐냐면 5개, 6개 정도의 뭐냐면은 대부분을 만들어서 우리가 한국의 기본적인 뭐냐면은 정치 시스템과 인사조직 시스템을 우리가 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공부하기 위해서는 최동수 인사조직연구소 최동수 박사님께서 지금 강의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토대로 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탈중앙을 해야 되고, 스칸디나비아식 정치 모델, 이거 스칸디나비아식 정치 모델이 바로 북유럽이 하고 있는 정치 모델인데요. 이것이 일명 뭐냐면 독일 스위스식 모델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뭐냐면 우리 한국에 걸맞는 생활민주주의로 저는 가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활민주주의는 생활 실천 모델에서 나오는데, 한은당 김경필 선생께서 실천 수학에서 토대를 두고 우리가 생활인으로서 생활민주주의를 실천해 나가고 민주공화정을 뭐냐면 발전시켜 나가는 토대로서 생활민주주의를 제가 주장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독일 통일연방 모형을 연구해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지식인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분권화 자율하고 네트워크하고 연대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 네 번째, 당연한 과제지만 윤석열 정부를 우리가 타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무도한 뭐냐면 윤석열 정부를 타도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답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주당이 정권을 탈환하고
문재인과 이낙연이 같은 인간 쓰레기 같은 이런 민주화의 뭐냐면은 공적인 사람을 냉철하게 뭐냐면 비판하면서 새로운 뭐냐면은 진보 민주 계열의 철학과 사상을 뭐냐면 확립해 나가지 않고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문재인과 이낙연을 살려둬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문재인과 이낙연이 죽여야 진보 민주 계열이 뭐냐면 살아난다. 이것이 저희의 판단입니다. 자, 그래서 한국의 지식인의 세대교체, 한국의 지식인의 세대교체,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친일사학이라든지 식민사학, 그 다음에 강단사학에 그동안에 노트북 그 A4 용지에 10장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을 울고 먹으면서 박사니 그 다음에 교수니 하면서 지금 현재 50년 60년 동안 울고 먹었던 이 강단사학을 교육제를 우리가 뭐냐면은 몰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이제 정년퇴직을 하고 지금 현재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이제 노령에 다 들어가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의 말과 글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의 말과 글을 바탕으로 하는 대학자들의 철학과 사상을 기반으로 해서 새롭게 우리가 율곡 이준재 선생님이라든지 공무 강산 박사님이라든지 유창균 박사님이라든지 그 다음에 박문호 박사님이라든지 최동수 박사님과 같은 이런 분들의 철학과 사상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한국을 제조산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제조산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 뿌리 사상에 밀접하게 들어가 있는 무문화와 무신앙, 무교를 바탕으로 해서 지난 2000년 동안에 뭐냐면 전제 왕권국가에서 빡받고 이 무교가 뭐냐면은 정치화하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을 우리가 뭐냐면 받아들이고 인정하면서 다시 뭐냐면 이것을 되살려 가지고 이것이 시대에 맞게끔 뭐냐면은 우리의 정치 사상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제가 한 5가지 내용을 적었던 내용을 한 5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는 이 전체적으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임해야 될 것이고 우리는 어떤 생각을 머릿속에 담고 있어야 되는가를 똑똑히 뭐냐면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비록 우리가 지금 이제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은 누구나 머릿속에 이 생각과 이 고민을 하면서 우리가 그 시장에서 장사를 하던 저같이 뭐냐면은 적고사 그 다음에 이 친구사를 하던 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서로 소통의 공론장에서 우리가 함께 굿을 즐겁게 하는 마음으로 뭐냐면은 우리가 대동제, 소위 말하는 마을공동체 축제를 이어가면서 지방 분권화를 이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74,142년 1960년 2023년 11월 21일 화요일 한국무명학술은 골장 김대수 올립니다. 예, 감사합니다.